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자바스크립트 39강입니다. 오늘 강의부터는 7장의 내용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7장부터는 더 이상 구글 크롬 콘솔이 아니라 HTML 파일을 만들어서 조금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앞으로 강의를 쉽게 진행할 수 있게 책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던 라이브 서버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이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본 뒤에 돔 컨텐트 로디드라는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왜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라이브 서버라는 확장 프로그램부터 설치해 보도록 할 텐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왼쪽에 있는 5개의 아이콘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확장이라는 아이콘을 일단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내부에서 라이브 서버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라이브 서버라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운을 받은 확장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확장 프로그램의 설치를 눌러서 상콤하게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껐다가 다시 실행시켜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러면 라이브 서버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되었는데요. 라이브 서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폴더를 열고 HTML 파일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파일에서 폴더 열기를 눌러서 폴더 열기 대화 상자를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적당한 폴더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폴더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C 드라이버 아래에다가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걸 곧바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게 되면 왼쪽 위에 있는 탐색기라는 버튼을 활용을 해서 현재 폴더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라는 폴더 오른쪽에 있는 새 파일 아이콘을 눌러주시게 되면 쉽게 파일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index.html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HTML5를 활용을 해서 빠르게 지금 화면과 같이 HTML 페이지 기본 구성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라이브 서버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HTML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드래그해서 크롬에다가 놓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서버를 활용을 하게 되면 코드를 입력을 하고 저장만 하면 곧바로 웹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이 돼서 반영이 됩니다. 라이브 서버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오른쪽 아래에 새로 생긴 Go Live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탐색기에서 파일 마우스 오른쪽 클릭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라는 것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걸 상콤하게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127.0.0.1 5500이라는 곳에서 index.html 파일이 열리게 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한 뒤에 컨트롤 S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따로 어떠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구글 크롬에서 이 변경 사항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서버를 활용을 하면 새로 고침 과정 없이 굉장히 쉽게 개발이나 공부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확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모두 사용을 마쳤다면 같은 위치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서버를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부터는 문서 객체 모델이라는 것을 나가게 됩니다. 문서 객체 모델은 영어로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짧게 앞자를 따서 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요.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를 활용을 해서 HTML 요소를 조작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을 모아둔 객체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돔이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으로 돔 컨텐트 로디드라는 이벤트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이벤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이걸 왜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HTML 파일의 내용은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크립트 태그를 어떠한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이 태그의 실행 순서가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이 실행 순서를 3가지 위치에 놓아 보도록 하겠는데요. 헤드 태그 안쪽에 스크립트 태그, 그리고 바디 태그 요소 위에 스크립트 태그, 바디 태그 아래에 스크립트 태그를 배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서 console.log를 활용을 해서 글자를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글자 내부에서는 자신의 위치를 A, B, C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저장을 하게 되면 실행이 되는데요. 콘솔에 출력을 했기 때문에 콘솔을 열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콘솔을 확인해 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A, B, C가 순서대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차례로 실행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잠시 다음 강의 또는 다다음 강의에서 나오게 되는 코드를 간단하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과 같은 코드인데요. 도큐먼트 문서 객체의 바디 객체 아래에 있는 이너 HTML에 플러스 이퀄을 활용을 해서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 코드입니다. 이 이너 HTML이라는 속성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더하기 이퀄이라는 기호를 활용을 해서 문자열을 추가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활용을 하게 되면 바디 태그 안에 있는 HTML 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콘솔.log 로그 부분을 각각 A, B, C라고 변경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처럼 코드를 수정을 했는데요. 이 코드를 상콤하게 실행을 해보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이 됩니다. B 안녕하세요 C라고 바디 태그 내부에 H1 태그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크롬 콘솔에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바디 태그 안에 태그들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라는 녀석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읽을 수 없다 프로퍼티 이너 HTML을 널로부터 라는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HTML 페이지는 위에서 아래로 차근차근 실행이 되는데 이 document.body.innerhtml에 A를 추가하는 시점에는 아직 바디 태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디 태그를 조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 아래에 있는 녀석들은 바디 태그를 읽어드리면서 바디 태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document.body에 어떤 조작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B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안녕하세요도 출력된 이후에 C라는 녀석도 출력을 해서 지금 화면과 같은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있는 태그들을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태그가 생성된 이후에 스크립트 태그를 놓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C 위치에서 요소들을 조작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HTML 문서를 보게 되면 스크립트 태그는 최대한 헤드 태그 안에 넣어 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태그 안에서 문서 객체 조작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서 조작을 할 수 있게 문서 객체가 모두 만들어진 다음에 이 함수를 실행해 달라 라는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document.addEventListener DOM-content-loaded 하고 뒤에다가 콜백 함수를 지정하는 지금 화면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서 객체를 조작할 수 있는 위치는 크게 헤드 태그 안에 스크립트 태그 안에 DOM-content-loaded 이벤트 내부 또는 바디 태그 마지막에 배치한 스크립트 태그 두 군데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에서는 어차피 이미 돔이 모두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DOM 컨텐트 로디드라는 이벤트 코드를 활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이벤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뒤에 있는 콜백 함수를 실행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벤트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웹브라우저가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 이벤트입니다. DOM 콘텐트,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콘텐트인 문서 객체 모델의 내용이 로드가 모두 완료가 되면 그때 실행을 해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코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딱히 내용이 없고 앞으로 코드를 작성을 할 때는 라이브 서버와 이런 코드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강의입니다. 대충 이 코드를 보고 얘를 왜 쓰는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오늘 강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활용을 해서 이 H1 태그를 조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